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여러분. JLPT를 빠르고 쉽게 이해시켜주는 여자 시원스쿨 대표 강사 나룸입니다. 2018년도 12월 2차 일본어 능력시험 N3의 전체적인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 잘 보셨나요? 자, 시험 보시고 나서 아마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쉬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 또는 나는 시험을 봤는데 이번 시험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분들, 또는 이 다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전체적인 총평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어떤 내용들이 출제가 됐고, 이 문제들은 어디서 되게 많이 나왔던 단어들인지, 자,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총평, 난이도 별 하나. 자, 별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올해 정말 쉬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시면 1차 시험, 즉 상반기 시험보다 훨씬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죠. 단 중간중간에 다수 조금 처음 보는 익숙하지 않은 어휘들도 살짝 보였다 정도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겠죠. 전체적인 영역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N3 기출어휘 문형들이 꾸준히 공부한 학습자들이라면 너무 쉽게 문제를 술술술술 풀었을 것이다. 왜? 기출 문제들이 또다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죠. 자, 그럼 각 파트별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별 리뷰 문자어휘 난이도 별 하나. 자, 특히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자어휘의 경우는 너무 심한 현상 중에 하나가 과거 기출문제를 다 모아서 새롭게 낸 문제 패턴 비슷하게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자, 좀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한자 의미기 파트에서 자, 지금 나온 단어들 잘 보시면 되게 눈에 익은 단어들이 많을 거예요. 다 한 번 이상씩 출제됐던 단어들. 메이레이 키카이, 소츠교, 소우단, 타시카, 아소브, 카이사츠, 케츠아츠, 카에루. 자, 약간 단어도 잘 보시면 메이레이나 키카이 같은 경우는 약간 처음 나온 단어들이었을지 몰라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는 처음 보는 단어들도 좀 보였죠. 그러나 올해 출제된 단어들 좀 살펴보면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익숙하다는 건 이미 2010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 시험까지 한 번 이상씩 다 단어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딱 보는 순간 기존의 어휘들만 잘 공부했었으면 충분히 답을 맞추기 쉬웠을 것이다. 살짝 좀 달랐던 게 있다면 바로 이 카에루죠. 원래 언제적 시험이냐면 정확하게 한 3회인가 4회 전 시험 문제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카에루란 단어가 이거 말고 자, 이 패턴의 카에루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꾸다의 카에루가 자, 또는 쉽게 공부할 때 우리가 외웠던 건 이쪽 카에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에루가 총 한자로 3개가 있었는데 실제로 항상 이 단어만 보다가 기출문제 이게 나왔을 때 이 단어까지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제가 됐었어도 딱 봤을 때 이게 카에루구나 라는 건 금방 쉽게 인지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면 되겠죠. 자, 유의 표현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도 수루는 오시에루죠. 슈다는 야리카타. 자, 이 두 단어 어디서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실제 시험 문제에 유의 표현으로 나왔던 단어 문제가 또다시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의 전반적으로 어디가 포인트였다? 기존에 이미 출제됐었던 어휘들과 문제 패턴이 또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유독히 심했다. 원래 이게 좀 있었죠. 문자어휘 같은 경우는. 근데 올해는 훨씬 더 그게 심했다라는 거죠. 자,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도 난이도 별 하나. 자, 난이도가 별 하나인 이유가 있습니다. N3이기 때문에 N3에서 나오는 기능어들 달달달달 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 딱 들어갔더니 오히려 M4에서 쓰는 문형들 또는 표현들이 더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회화적인 문형 또는 회화적인 표현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렌키모 계산하이데 아마리니모 콘데이루. 자, 니즈네 이조노 마에니 카타 소지기오 마다 츠카테이루. 자, 그냥 문장으로 적어드렸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가 나왔냐면 케사나이데가 아니라 여기죠. 모. 이 부분에 가로가 쳐져 있었습니다. 나니 모 하지 않고. 자, 두 번째는 너무 모모하다죠. 그래서 아마리니모 부분이 정답으로 나왔던 패턴. 여기서는 뭔가 마에니가 나올 것 같고 또는 마다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부분이 나왔었다? 아직
하고 있다라는 쯔까떼이루가 정답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뭔가 문법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앞뒤 문장 또는 회화적에 쓰는 부분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어를 막 공부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허걱하는 분들이 좀 있었을 거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죠. 배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해석으로 풀이가 가능한 되게 평이한 표현들, 그래서 너무 쉬운 표현들이 많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파트 밸류 독해 갑시다. 난이도 1. 자, 이번에 아마 독해를 푸시면서 기존에 공부했던 분들은 락키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지문이 다른 애에 비해서 유독히 짧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문에서 쓰는 표현 또한 되게 너무 평이한 쉬운 표현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출문제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한자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나 또는 내용이 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장 쉬웠던 해가 올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문, 자 예년에 비해서 지문 양이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표현 또한 아주 평이한 표현들 위주로 많이 출제됐다. 특히 단문 독해 같은 경우는 형식이 있는 글에서 지금 것까지는 약간 비즈니스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다면 올해는 실제로 비즈니스 메일도 출제가 됐지만 M4에서 자주 보이는 공직을 게시글이 나왔었죠. 주의사항의 글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샤 자, 지도샤 쯔가꼬 시테이루 학생의 미나상에 자동차 통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공지글이죠. 그래서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언제는 2주차장을 쓸 수가 없고 자, 3번은 자, 이날은 교사용 주차장을 쓰는데 만약 교사용 주차장이 공사를 해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주에는 그 공사를 하는 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8월 22일에 어느 주차장을 쓸 수가 있느냐. 즉 8월 22일 날 다이 1주차장을 공사를 한다면 2주차장과 교사용 주차장을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패턴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것까지 보냈던 뭐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는 메일글 편식을 해서 조금 벗어나서 이렇게 알림글 같은 것들이 좀 다르게 나왔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카이샤노 하피오카이노 준비오 테츠다테 호시쿠테 오쿠타 메일. 자,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부탁 표현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자, 이러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오네가이시마스라는 문장으로 문장을 매듭 짓는 그런 메일글이 좀 나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하고 살짝 기존보다도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포괄적인 패턴의 문장의 글이 나왔었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염두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중문독해. 중문독해는 아마 지금껏 나왔었던 시험들 중에서 가장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너무 평이한 그쵸 일반적인 지문에 문제가 출제됐다. 자, 살짝 달랐던 게 있었다면 장문독해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 잔디를 까는 거에 대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쭉 서술해간 그런 장문독해가 나왔는데 말이 장문이었지만 실제 기존에 비교를 한다면 거의 중문독해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지문이 좀 출제가 됐었다. 단지 잔디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다소 중간중간에 한자어가 좀 등장을 하지만 이 한자어 자체도 N3 레벨에 조금 레벨보다 좀 쉬운 단어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지문을 읽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지금 여기에는 좀 적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정보 검색의 문제에서 그쵸? 정보 검색의 문제에서 이렇게 달리기 대회에 대한 그런 지문의 공지글이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살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아마 정답 푸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게 있었죠. 자, 부모가 그쵸 자기 아이와 함께 참가를 하고 싶은데 또 플러스 알파로 혼자서도 달리고 싶어하는 패턴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지우다 보니까 두 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두 개가 겹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봤어야 하는 건 바로 뒷부분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달릴 수 있는 거를 하나 결정을 했더니 그 시간대가 그쵸 9시였죠. 그리고 그 전에 혼자 달릴 수 있는 시간이 2개 남았는데 봤더니 하나는 8시고 하나는 오후 3시였어요. 오후 1시였죠.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약간 아마 끝에 정답이 안 보여서 이거 뭐지 하셨던 분들이 좀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디테일하게 좀 포괄적으로 살펴봤었다면 금방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독해가 쉬웠었다. 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하나의 방법이죠. 자, 파트 밸류별 청해 갑시다. 난이도 별 하나. 예년에 비해서 원래 작년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패턴이었는데 작년보다도 더 쉽게 문제가 출제됐었다. 자, 특히 잠깐 보시면 과제 2의 경우 2017년도 이외에
자, 유일하게 과제에 그림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작년은 그림 문제가 좀 없었는데 그림 문제가 2개나 나왔던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림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출제됐던 것과 같이 그냥 할 일을 묻는 문제들. 그래서 고레카라 노오시마스까 나니오시마스까.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서를 묻는 문제. 마즈 나니오시마스까 라는 패턴의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다. 개요회의 같은 경우는 대화문에서 테마 찾는 패턴, 그리고 발화 표현은 특히나 기존에 나왔었던 그림, 그리고 기존에 나왔었던 문제가 똑같이 나왔죠. 첫 번째는 바로 주차장에서 빈자리가 있는지 묻는 패턴. 그리고 여기는 적혀 있지만 또 하나는 그쵸, 표를 예매를 하고 싶은데 기계에서 표를 예매하는 방법을 점원한테 물어보는 패턴. 이 2개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공부를 좀 하셨다면 반드시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즉시응답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비슷하죠. 이인자나이 데스까? 라는 청일 표현, 테 구레나이 라는 부탁 표현, 스르노모 아따리마에다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 라는 동조를 구하는 표현, 그리고 네 이라시아이마스까 뭐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확인 표현까지. 자, 이런 기존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주 쉬운 그런 일반적인 질문문들이 출제가 됐고 정답 역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앞에서 좀 찾아보면서 지금 계속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보다 난이도가 매우 쉬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너무 쉬운 패턴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유독히 합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문자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제됐었던 문제들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끝이 극히 보였다. 그래서 기출어휘를 중심으로 앞으로 학습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문법 같은 경우도 기존에 출제됐던 기본 문법을 외우는 문제. 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경어, 겸양어. 자,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동, 사역, 사역수동 이런 또는 소오다, 요다, 라시 이런 기본적인 문법보다도 자, 대화 속에서 사용되는 문형의 쓰임새를 묻는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올해 유난히 짧은 지문, 쉬운 표현들이 문제가 다소 출제됐고 청해도 발화 표현에서 기존 기출 유형의 문제들이 다시 출제됐다. 자, 특히 제가 지금 앞에서부터 설명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 출제됐었던 표현, 출제됐었던 어휘가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이 문장이죠. 자, 무슨 소리냐면 N3는 원래부터 이런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많이 보신 분들 또는 기출 단어를 외우신 분들한테는 기존에 풀었던 어휘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문제 나왔을 때 되게 뭐한다? 금방 답을 찾을 수 있는 패턴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현상이 유독히 올해 크게 두드러졌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기출 유형 문제 또는 기출 유형 어휘겠죠. 또는 기출 어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N3 보시는 분들은 이제 N3 끝나고 N2 공부하실 거고 N1 공부하실 겁니다. 자,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N2 그리고 N1 리뷰도 꼭 봐주시고요. 자, 그럼 시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사요나라.